루마니아의 한 시골 마을, 폐허가 된 병원 앞에서 한 여자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도, 약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본 단 하나의 장면이 그녀의 인생을 뒤흔듭니다. 이게 진짜 병원이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그녀에게 문명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몇 년 뒤 전 세계가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어로 울면서 한 연설은 무려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그녀의 고향엔 희망의 달이라는 한글 간판의 진료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망가진 의료 시스템 속에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한 외국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 놀라운 여정,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알리나입니다. 루마니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운영하던 병원의 문을 영원히 닫아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병원이라고 해봤자 초라한 건물 하나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의료 장비라고는 몇십 년 된 청진기와 혈압계가 전부였죠. 약품 보관함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만 가득했어요. 정부 지원은 끊어진 지 오래였고 환자들도 하나둘씩 큰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죠.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 의사로서 보람을 느끼며 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열악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의료진에 대한 처우도 형편없었죠. 많은 의사들이 서유럽으로 떠나고 있었고 남아있는 의료진들도 포기 상태였습니다. 특히 제가 있던 시골 지역은 더욱 심각했어요.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와도 심전도기조차 없어서 그저 바라만 봐야 했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무력감에 빠져들었어요. 그날 오후 마지막 환자를 돌려보내고 나서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벽면에 최첨단 모니터들이 빼곡히 설치된 병원이었죠. 의사들이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로봇이 약을 배달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응급실 장면이었습니다. 환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의료진들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급차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리 진단을 시작한다는 설명이 나왔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의료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수술용 로봇이 정밀한 시술을 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환자의 생체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의료진들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시대의 의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서구 유럽인 루마니아가 더 앞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니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었고 오히려 우리가 뒤떨어져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의사라는 꿈을 품고 의대에 들어갔을 때의 초심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열정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약도 없이 그저 무력하게 서 있기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 의료 장비와 시스템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것들 말입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 수준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성형외과와 심장외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로봇 수술의 성공률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았고 의료진들의 실력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시스템 자체가 환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대로 된 의료를 배우고 싶다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글 자체가 외계 문자처럼 보였거든요. 모음과 자음의 조합 방식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발음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밤 병원 일을 마치고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니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한글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라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흥미를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의료진들이 실제로 쓰는 용어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었죠. 간호사님, 혈압 좀 체크해주세요. 이 대사를 수십 번도 넘게 따라 읽었어요. 발음이 정확해질 때까지 계속 연습했습니다. 드라마 속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저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병원 문화도 알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일하는지, 환자와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동료들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한국의 의료 연수 과정에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항공료부터 시작해서 체류비, 연수비까지 합치면 제 연봉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식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자제했어요. 심지어 주말에는 다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제 상황을 알고 나서는 격려해 주셨어요. 이 의사는 우리 마을의 희망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작은 후원금도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응원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함께 나누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정도였어요. 힘내라, 꼭 성공해라. 이런 따뜻한 응원을 해주셨죠. 하지만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마을 회관에서 주민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제 유학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무슨 돈이 있다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인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장님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보자. 알리나가 성공해서 돌아오면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생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장님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을의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농사일로 번 적은 돈에서, 연금에서, 심지어 아이들도 용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몇 개월치 약값을 아껴서 모아주시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꿈이 어느새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통해 마을의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기대와 응원을 받으니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졌어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글로 편지를 써서 가져다 주었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서툰 한글로 꼭 성공해서 다시 와주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한글을 찾아가며 써준 편지였어요. 특히 한 아이가 쓴 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알리나 선생님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시면 우리 마을에도 좋은 병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아파도 멀리 가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죠. 아이들도 마을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인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매일 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셨죠. 종교가 다른 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이런 분들의 마음을 받으니 더욱 책임감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을 여성회에서는 바자회를 열어서 모금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손수 만든 음식과 수공예품을 팔아서 그 수익금을 제게 주셨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주말에 품상일을 해서 번 돈을 모아주었고요.
정말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저를 돕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마을에서 모은 돈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한국행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목표 금액이 모였어요.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꼈습니다. 출발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버스 정류장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정말 온 마을이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대에 꼭 부응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의료 기술을 배워서 돌아와 이 마을을 의료 천국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그날의 다짐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첨단 장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자동심장 충격기 광고를 보고는 정말 감격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생명을 구하는 장비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다니 이게 바로 의료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싶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도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지하철역마다 자동제 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응급의료 안내 표지판들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심지어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첫 며칠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환경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병원 예약 시스템이나 의료 기록 관리 방식이 완전히 전산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병원 실습이 시작되자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첫날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그 발음으로는 환자분께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연습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의료 용어들은 정확한 발음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한국어로 된 의학 용어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같은 증상이라도 전문 용어와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 달랐고 높임법도 복잡했습니다. 환자분께는 존댓말을 써야 하고 동료 의료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소통해야 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그래도 의사로서 인정받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느낌이었어요. 다른 실습생들은 유창하게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저만 혼자 못 알아듣고 서 있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 용어들은 제가 드라마로 배운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정확하고 전문적인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그저 끄덕거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환자분들께 제대로 된 설명도 드릴 수 없었고 동료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어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빠른 판단과 정확한 소통이 필요한데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해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기숙사에서 혼자 울면서 교재를 봤어요. 이렇게 포기하고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기대와 응원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난 여기서 의사로 다시 태어날 거야. 꼭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시스템의 정교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실력도 정말 뛰어났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전문적이면서 따뜻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의사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의료진들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발전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이 대단했어요. 저도 그런 의료진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실습 3주째가 되던 어느 날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자 보호자분과 의사소통 오해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환자분 가족이 오해를 하신 거였죠. 그분이 화를 내시면서 외국인 의사는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 환자분은 간단한 검사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병이라는 식으로 잘못 전달된 거였습니다. 보호자분이 크게 놀라시면서 왜 외국인 의사가 우리 가족을 담당하느냐고 항의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의사로서의 자존심도 무너졌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된 것 같았습니다. 제 실수로 인해 환자분과 가족들에게 불안감을 드린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신감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김현정 간호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조용히 제 옆에 앉으시더니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긴 실수해도 괜찮은 곳이에요. 우리 모두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이렇게 위로해 주셨죠.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현정 선생님은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셨어요. 처음 간호사가 되었을 때 환자분께 주사를 놓다가 실수해서 크게 혼난 적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선배 간호사가 해준 따뜻한 위로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정 선생님은 저를 병원 구내식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거기서 김치전을 사주시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본인도 처음 간호사가 되었을 때 실수투성이었다고 환자분께 혼난 적도 많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경험담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김치전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느낀 건데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는 거구나 싶었어요. 어려울 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 말입니다. 음식 하나를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현정 선생님은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치전은 비 오는 날에 먹으면 특히 맛있다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부쳐 먹는 음식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날부터 현정 선생님은 제게 한국어와 의료 용어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발음 교정부터 시작해서 환자분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이 더 정중하고 정확한지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셨죠. 특히 의료진들 사이에서 쓰는 전문 용어와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쓰는 쉬운 표현의 차이점도 가르쳐 주셨어요. 현정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 병원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환자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보호자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의료진들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음식처럼 따뜻하고 진실하다는 것을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속마음은 정말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의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병원에서 외국인 의료진을 위한 한국어 스피치 대회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참가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직 제 한국어 실력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정 선생님과 다른 동료들이 꼭 참가해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현정 선생님은 특히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알리나 씨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완벽한 한국어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회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부족하지만 환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연설문을 준비했어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열악한 의료 환경,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응원까지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연설문을 쓰면서 많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고향에 무너진 병원, 치료받지 못하고 떠나간 환자들, 그리고 저에게 희망을 걸어준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 기억들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연습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떨렸어요. 관객석에는 의료진들과 실습생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의료진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연설을 하다 보니 점점 감정이 북받쳐왔습니다. 제가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온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언어는 부족하지만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설 중간에 목이 메어서 잠깐 멈췄을 때 관객석에서 격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의료 기술로 고향에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그리고 한국과 루마니아를 잇는 의료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관객석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울면서 연설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함께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와서 말씀해 주신 게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의 진심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다고, 우리도 선생님께 많이 배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날 저는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상을 받으면서 느낀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은 정말로 언어를 초월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문법이 틀려도 진심으로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의 연설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유튜브에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몇백 명 정도가 본 줄 알았는데 며칠 만에 조회수가 300만을 넘어섰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신문에서도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의사가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있다는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의료진분들이 저의 열정에 공감한다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자신도 외국에서 공부할 때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또 다른 분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루마니아 현지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루마니아 의사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고향에서도 제 소식이 알려진 거죠.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 제 영상을 보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마을의 자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시더군요. 소셜미디어에서는 K-메디컬을 꿈꾸는 의사 알리나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겼더군요. 제가 한국 의료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용기를 얻는다는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많은 외국인 의료진들이 한국에서 연수받고 싶다는 문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뿌듯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제 고향에도 한국식 진료소를 만들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최신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우리 마을에도 도입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 영상도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저 제 꿈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한국 기업에서도 후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제가 고향에 돌아가서 진료소를 세울 때 도움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의료기술 전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한국 사람들이 저를 진정한 한국의 친구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었어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인정해 주신 거죠. 이런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1년 전 이곳에 첫 발을 디뎠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정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한국 의료진분들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그분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언어 때문에 힘들어했던 제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었죠. 고향에 도착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해 주셨어요.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 소식을 지켜보셨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아이들이 한국어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마을에 한국식 진료소를 개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최신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격 진료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어요. 진료소 간판을 한글로 희망의 달이라고 달았습니다. 한국과 루마니아를 잇는 의료 교류의 상징이라는 의미를 담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한글 간판을 신기해하시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진료소가 문을 열자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오셨어요. 한국에서 배운 진단 기술과 치료 방법을 적용하니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어서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마을 청년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의료 기술에 대해서도 가르쳤어요. 젊은이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의료진을 꿈꾸는 학생들만 왔는데 점차 다양한 분야의 젊은이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몇 개월 후에는 한국과 루마니아 의학 청년 포럼에서 대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도구였고 사람은 달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이 저를 변화시켰다고요. 양국의 젊은 의료진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루마니아 의대생들이 한국에서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의 의료진들도 루마니아의 의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는 두 나라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을 루마니아에 전하고 루마니아의 젊은 의료진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 텔레비전에서 본 한국 병원 다큐멘터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신기해요. 제 진료소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되었습니다. 한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에 진료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어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큰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한 사람의 작은 도전이 두 나라를 잇는 큰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의료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루마니아의 한 마을에 세워진 희망의 다리. 그 이름은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한국어는 그녀에게 언어가 아닌 생명이었고 한국은 그녀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닌 다시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언어를 넘어 마음을 울렸고 그녀의 진료소는 한 마을을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정의 가치 아닐까요? 한 여자의 간절한 꿈, 한국의 기술과 마음이 함께 이뤄낸 감동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은 감동과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